안녕하십니까. 네, 유태규입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실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시간은 가사소송 및 비송실무입니다. 결국은 가사사건을 다룹니다. 가사사건. 가사라는 것은 집안일, 한자로 쓰게 되면은 집가짜입니다. 집가짜. 집이라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정을 꾸리는 거죠. 부부를 구성한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부자관계가 되는 거고요.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같은 것을 신분관계라고 합니다. 신분관계. 신분관계에 대하여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분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전문법관으로 구성된 가정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사건이라는 것은 집안과 관련된 신분관계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사사건의 분류를 보면 또 소송과 비송으로 분류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툴 때 소송이랍니다. 소송. 비송은 뭐냐? 비송은 아닐비자입니다. 아닐비자. 소송이 아니다. 소송이 아니다는 것은 결국은 다툼이 아니다. 다툼이 아닌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가정법원에 전담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사소송이란 뭐냐? 혼인이라는 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진정하게 생활 공동체를 평생 동안 하자. 이렇게 혼인입니다. 혼인. 친자, 양자 전부 다 부자관계를 이루는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정해놔야하는데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가사소송법입니다. 가사소송법을 뒷받침하는 규칙도 있고요. 또 다른 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차를 주로 관장하는 법은 가사소송법이다.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규율되지만은 특별하게 먼저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민사소송과 같이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사특별법으로서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법에서 어떠한 심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기준은 실체법이 있어야 된다. 실체법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떠한 실체법을 두고서 누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은 민법전 4편과 5편에 있는 법이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국 민법 4편과 5편을 얘기하는 건데요. 민법 4편과 5편을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가족법. 특별하게 단행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법이라는 민법 4편과 5편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가족법이기 때문에 재산법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법은 친족, 부부, 재산관계 이런 상속도 재산관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법은 재산법과 달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법에서는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한다. 계약 자유. 그렇지만은 신분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요식행위. 그래서 우리끼리 혼인한다. 당사자의 혼인에 의해서 합치만으로 혼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 가가지고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할 때도 엄격한 요식행위. 입양, 유언 다 엄격한 요식행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법 4편과 5편은 민법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이 1958년 만들어지고 1960년 이후에 시행되면서 남녀 평등하지 못하다가 1990년 민법 일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상속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균분 상속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남녀와 차별적인 요소들을 차츰 없애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입니다. 생존부모의 친권 자동부활론 폐지는 과거에 최진실 사건이라고 해서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일방의 친권자가 사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혼한 전 남편이 친권을 가지고 가느냐? 그 민원들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 최진실 배우자였던 조아무개 야구 선수가 친권 자동 부활론 폐지 이전까지는 자동으로 취득을 했지만은 지금은 여론에 의해 가지고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권 신장 양성평등 이념을 향해서 가족법은 계속 개정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전을 보면은 민법 1편 물권 채권 이 부분은 재산법이라고 한다면은 민법 4편과 5편은 가족법이란다. 가족법. 그래서 친족과 상속법. 각 구체적인 법들은 가족법, 혼인, 부모, 후견, 친족, 부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속법은 상속과 유언. 재산법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상속이 있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생전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더라고 유언장을 남기는 거고요. 그런 유언장을 남긴 거에 대하여 상속 예정자들하고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법적으로 정한 상속분의 2분의 1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긴다 했을지라도 그 자녀분이 유류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자, 그 다음에 소송 절차와 조정 절차. 지금 가사소송,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하는 가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은 소송사건입니다. 소송사건. 원고와 피고를 분쟁 당사자라고 합니다. 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기 주장을 펼쳤으면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피고는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 이러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겠다. 법관이 판단하겠다. 이런 건 소송 절차이지만은 상호 양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되는 상호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달라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일 경우에는 서로 대립되는 특히나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판단 내렸다고 해가지고 사후에 문제도 남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 사건에서는 가사소송, 나류하고 다류, 그리고 가사비송, 마류 사건은 항상 조정을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에서는 항상 조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이혼 사건에서도 항상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사사건의 분류에서 첫 번째, 가사소송 가류 사건에는 무엇이 있느냐? 각종 신분행위의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사소송 가류 사건은 무효 확인을 주로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 확인이기 때문에 가장 하자가 큰 것부터 가사소송 가류 사건에 묶어놨고요. 나류 사건은 일단은 유효하다는 신분행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유효한 행위를 취소시킨다는 나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다류 사건은 특이한 거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다. 이런 사건들이 가사소송 가류에 들어가 있고요. 가사 비송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비송이라는 것은 소송이 아니다. 비송 사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함목적적으로 재량껏 판단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후견적 도움해 주는 겁니다. 가사 비송 사건, 나류 사건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속을 포기하겠다.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하겠다. 가사비송 나류 사건입니다. 상속 포기하겠다. 누구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류 사건은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쟁통이 조금 엮여 있기 때문에 마류 사건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마류 사건. 그래서 가사비송 사건, 나류와 마류 사건은 소송과 달리 심판으로 재판한다. 심판. 가사 소송은 판결로 재판하지만은 가사 비송 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한다. 특이점이죠. 심판이라는 말은 다른 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재판의 형식이 판결, 결정, 명령이지만은 가사 소송에서는 특히 가사 비송에서는 심판으로 재판한다. 그 이유는 우리 가사소송법의 전제가 1990년 이전에는 인사소송법,
그리고 가사심판법. 가사심판법이 있었는데 두 개의 법을 병합해 가지고 가사소송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사재판은, 특히 가사비송은 심판으로 재판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사비송은 심판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